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드러운 햇살이 연옥을 감싸던 그 평화로운 시간에 연옥의 남편 민치수가 기생난양의 품에 안겨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연옥은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대부호 민대 감댁 며느리 연옥. 그녀는 지혜와 품성을 겸비한 현명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은 가장 찬란할 때 드리워지는 법. 한량 남편 민치수는 기생난양의 요염한 교태에 빠져 집안의 명예와 재산을 시궁창에 처박기 시작했습니다. 난양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민치수는 마침내 연옥을 쫓아낼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매수하여 연옥이 다른 남자와 미래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방 안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치수의 옆에는 기생난양이 새침한 얼굴로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연옥은 심장이 터질 듯 울렸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매섭고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년, 내가 감히 민씨 가문에 망치려 드는구나. 어찌 이리 몸가짐이 방정맞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더냐. 내 아비 어미가 너를 어찌 가르쳤기에 이리 요망한 계집이 되었단 말이더냐. 어머님, 그것은 모함입니다. 소인은 결단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부디 소인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해라고! 감히 어디서 그 간사한 입을 놀리느냐? 내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다는 것을 하인들이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민씨 가문의 수백 년 명예가 내 한 몸 때문에 흙탕물이 되었다. 이 추문을 덮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찌 종친들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 어찌 이리 뻔뻔할 수 있단 말이더냐? 시아버지의 노성에 연옥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가문의 명예만이 중요할 뿐 연옥의 결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민치수가 불안한 듯 난양의 옷자락을 쥐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고 연옥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부인의 과오로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더는 숨기지 말고 그만 죄를 인정하고 편히 쉬는 게 낫지 않겠소. 나는 부인을 보는 것이 너무도 괴로워 밤잠을 설쳤소. 부인의 그런 추문을 내 귀로 듣게 되다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소. 부디 더 이상 모두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해 주시오. 그것이 부인을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이니. 연옥은 서방님이라는 말을 끝내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이의 배신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난양의 요염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비웃음이자 승자의 조롱이었습니다. 호, 부인이 겉으론 정숙한 척하시며 뒤로는 딴짓을 하셨으니 그간 서방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시어요, 서방님. 제가 늘 서방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킬 테니 이제부터 편안한 날들만 맞으시어요. 더는 이 추잡한 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을 며느리라 부른 것만으로도 민씨 가문의 치욕이니라. 여기서 당장 사라져라. 끓어오르는 억울함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끝나기도 전에 난양과 민치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연옥은 더 이상 변명도 항변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힘없이 몸을 일으켜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묵직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옥은 절망감에 흐느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친정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친정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집 문은 마치 돌담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애타게 불러도 열리지 않는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만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인 연옥입니다. 이 밤중에 갈 곳 없는 저를 어찌 이리 내치십니까? 소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댁에서 쫓겨난 딸을 어찌 다시 받아들이겠느냐? 당장 여기서 떠나거라. 너 같은 딸은 우리 가문에 없다. 가문의 먹칠을 하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더는 너 때문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으니 알아서 내 갈 길 가거라. 어서. 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니. 친정 부모의 냉대는 연옥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충격과 절망감에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굵은 눈물은 차가운 땅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자신을 받아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녀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 인생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연옥은 며칠을 굶으며 산속을 헤맸습니다. 기력이 다한 그녀는 마침내 바위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깊은 산속 땔감을 구하던 나무꾼 길수. 그는 순박하고 우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도끼질 소리가 산을 울리던 오후, 구비구비 산길 옆에 쓰러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여인이 차가운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고 고운 얼굴은 흙투성이, 저고리는 찢겨 있었습니다.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길수는 조심스럽게 숨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목숨이 붙어 있는 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구만. 길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인이 다칠까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돌아와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흙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깨끗한 물로 닦아주고 아궁이 불을 지펴 차가워진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손길로 며칠 밤낮 동안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고된 나무꾼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길수는 여인의 곁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 길수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마침내 연옥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을 차리셨군요. 이곳은 제 오두막입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길수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이 추하고 더러운 몸이 다시 무슨 얼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저 이대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어찌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댁이 뭘 잘못했다고 죽습니까? 산속에 쓰러져 버려진 듯한 사람이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예쁜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으니 내가 다 마음이 아프구만. 어찌 이리 자책을 하십니까? 어서 기운 차려야지. 그 힘든 고개도 넘었으니 이젠 좋은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도울 것이니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삶의 끈을 놓으려 마시고요. 길수는 무뚝뚝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순박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마주본 연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만 눈물 그치시고 이 죽을 좀 드시지요. 길수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정성스레 건넸습니다. 연옥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죽을 받아 천천히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던 세상 속에서 이 낯선 나무꾼의 온정은 연옥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길수가 밤새도록 불을 지핀 화로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온기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금씩 몸이 나아지자 신세만 지는 것이 미안했던 연옥은 길수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부엌길은 낯설고 서툰 일이었지만 그녀는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나무를 묻히는 손길은 비록 매끄럽지 않아도 그 정성만은 지극했습니다. 쌀 씻는 물에 손이 시려 빨개지고 연기가 자욱한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길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하며 자신의 몫을 다하려 했습니다. 길수는 그런 연옥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된 살림에 익숙지 않은 그녀의 노력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몸은 다 나으신 모양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니 제가 다 좋네요. 헌데 댁이 어딘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말을 안 해주시니 제가 혹여라도 실수할까 조심스럽습니다. 소인은 대부 대감댁 며느리였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천한 과부입니다. 길수님 곁에 있으면 혹여 누가 될까, 소인 때문에 불행해질까 염려됩니다. 그래요? 허이고 마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그런 부잣집 마님이 이 좁은 오두막에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헌데 마님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함께 있게 된 것도 다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일 텐데 난 신분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그저 마님과 이렇게 같이 있으니 좋습니다. 이렇게 밥같이 먹고 밤에는 별 보며 이야기 나누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길수가 가진 것은 없지만 평생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연옥이 길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붉어졌고 감격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하듯 작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이젠 이곳이 저희 집입니다. 이 천하고 갈 곳 없는 여인을 이리 귀히 여겨주시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날 저녁 오두막 앞 작은 마당에서 두 사람만의 조촐한 혼인식이 치러졌습니다. 물 한 그릇을 마주 놓고 길수가 직접 산에서 따다 엮은 이름 모를 들꽃 화관이 연옥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부인, 거창한 예물도 못 해줘서 미안하지만 이 마음만은 진심이란 걸 알아주시오. 저에겐 이 모든 게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서방님, 우리 여기 이 물처럼 서로의 마음이 깨끗하고 변치 않기를 약속합시다. 길수는 연옥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하늘의 별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수와 연옥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더 많이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오. 나무를 많이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수중에 남는 건 늘 그렇고요. 내일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어다 줄 테니 기대하시오. 허허. 아니에요.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길수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산을 헤매고 무거운 나무를 지고 장터까지 나섰지만 수중에 남는 돈은 늘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교활한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기 일쑤였죠. 옆에서 다른 상인들이 시끄럽게 물건을 사고 팔며 큰 이득을 취하는 동안에도 길수의 장사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답답함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옥은 서방님의 고된 하루하루를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몸은 비록 고되었지만 서방님은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자신을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연옥은 자신의 시댁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화, 오가는 상단들의 이야기, 그리고 상단의 비밀 서책에서 어깨 너머로 보았던 빼곡한 기록들. 그 속에는 무역 경로, 곡물 유통의 비밀, 그리고 거대 상단들의 약점과 이익을 취하는 방법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쫓겨나던 비참함 속에서도 그녀의 총명한 머리는 그 모든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이 지식이 단순한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자신과 서방님의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연옥은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길수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시댁에서 살던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길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물건이 귀하게 여겨지고 어느 곳에서 어떤 물건이 흔하게 넘쳐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길이라뇨? 물건이 물 흐르듯 오고 가는 길 말이오? 그거야 장사치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나도 장터에 매일 나가니 물건이 들고 나가는 것은 알고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서방님, 예를 들어 저 남쪽 지방은 귀한 해산물이 풍부하나 곡물은 귀하고 비쌉니다. 반대로 북쪽 지방은 품질 좋은 약재와 쌀이 많지만 따뜻한 바다에서 나는 귀한 물건은 찾아보기 어렵지요. 허나 이 둘을 연결할 상단들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그마저도 고지식하여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단의 물길을 돌려 먼 길을 가는 것은 손해라 여기는 고지식함 때문에 진정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허허, 그런 깊은 것을 부인은 어찌 아셨소? 듣고 보니 내가 보던 장터의 물길과는 사뭇 다르구만. 그저 그들이 나누던 이야기, 그리고 상단의 비밀 서책에서 어깨너머로 본 것들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나 봅니다. 모든 상단이 눈에 보이는 이득만 쫓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물길을 찾아야 합니다. 물건의 가치를 아는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귀한 것을 들여와 또 다른 곳으로 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사꾼의 길입니다. 오, 그렇소?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구만요. 부인 말씀대로라면 이거 대박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대로 나무만 베다 죽을 순 없지. 부인의 지혜에 내 우직함이 더해지면 분명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오. 내일 당장이라도 작은 보따리 들고 나서야겠구만요. 길수의 눈은 번뜩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도전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연옥의 지식은 길수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베어 팔던 삶을 넘어 조선 팔도, 곳곳에 숨겨진 기회라는 보물을 찾아 나설 용기가 샘솟았던 것입니다. 연옥 또한 길수의 순박하지만 강한 의지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큰 그림을 길수와 함께라면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오두막은 더 이상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원대한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길수와 연옥은 다음 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연옥의 조언을 따라 길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작디작은 보따리 몇 개를 들고 나섰습니다. 남쪽에서 귀히 여기는 특산물을 싸게 사들여 북쪽 지방 장터에 내다 파는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물건값을 흥정하는 길수의 모습은 여전히 나무꾼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연옥에 대한 깊은 신뢰와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남은 연옥은 밤새도록 옛 서책들을 뒤져가며 새로운 물길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장터의 소문에 귀 기울이고 기후와 물산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길수를 얕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몇 번의 좌절과 실망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으로 오두막에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새겨졌습니다. 부인, 오늘은 도통되는 일이 없더이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물건을 팔기 어렵고 심지어는 이웃 상단에게 괄시를 당하기도 하였소. 이대로는 나무나 베는 것이 나을 듯 싶소이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꾸었는가 싶구려. 서방님, 그리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쉬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상단이 쉬이 허락하는 길이었다면 진작 다른 이들이 그 길을 열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지혜와 뚝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도울 것이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연옥의 차분하고도 단단한 격려에 길수의 마음은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연옥의 지혜는 길수의 눈을 뜨게 했고 길수의 우직함은 연옥의 통찰력을 현실로 만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길수는 발품을 더 팔았고 연옥은 더욱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했습니다. 점차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득에 불과했지만 연옥의 정확한 예측과 길수의 성실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역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운반하기 어려웠던 내륙의 귀한 곡물을 강과 배를 이용해 멀리까지 보내고 대신 남해의 값진 해산물을 육로로 옮겨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들의 상단은 길수 상단이라 불리며 조선 팔도의 큰 장시마다 그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단들은 길수 상단의 급부상에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허허, 부인, 이제 우리 상단의 이름이 저 멀리 함경도에서도 들린다고 하오. 다 부인의 지혜 덕분이오. 부인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길수가 어찌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소. 그저 산에서 나무나 베다 늙었겠지. 서방님, 과찬이십니다. 서방님의 뚝심과 부지런함이 없었다면 저희 지혜는 그저 종이 위에 적힌 글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길수는 더 이상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상단 주인이 되었고 그의 상단은 곡물 유통을 장악하며 조선 팔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거상, 길수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고 일꾼들에게는 겸손하게 대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순박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조용히 빛을 내는 연옥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길수를 보았지만 길수는 늘 연옥을 보며 자신의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부부로서 또 동지로서 서로를 지탱하며 견고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옥을 내쫓고 기생난양을 세안해로 들였던 민치수의 가문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점차 빛을 잃었고 가문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난양의 비단결 치맛자락에 매달려 날마다 기방과 노름판을 전전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흥청망청 놀며 그마저 남은 재산까지 탕진했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이리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술만 드실 깹니까? 제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다 서방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함인데. 제 재산은 언제 채워주실 겁니까? 며칠 전에 비단장이가 와서 빚독촉을 하였다고요. 이젠 제 놀이개까지 팔아야 할 지경입니다. 시끄럽다, 난양아. 내 지금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잠자코 내 옆에 있기나 하거라.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것이 아니냐. 민씨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돈 따위에 쩔쩔매겠느냐. 민치수는 과거의 명성에만 매달려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난양의 끝없는 사치와 그의 무분별한 낭비로 날마다 줄어들었습니다. 난양은 민치수의 돈을 흥청망청 쓰는 한편 몰래 자신의 친족들에게 재물을 빼돌리는 교활한 속임수까지 일삼았습니다. 민치수는 그녀의 속내도 모른 채 그저 미색에 홀려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는커녕 파탄으로 몰아넣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민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기왓장은 깨져 있었고 벽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집안의 살림은 점점 기울어졌고 곳곳에서 빚쟁이들의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결국 관가에까지 빚을 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가 인정마저 드물었습니다. 민치수는 그저 술만 마시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이 난양이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이 대체 누구랍니까? 이제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허울뿐인 빈껍데기만 남았네요. 재산은 다 탕진했고 관가 빚 갚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판입니다. 나는 충분히 이용당했고 이젠 떠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난양은 민치수의 절망적인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민치수는 그저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한때는 부귀영화에 취해 눈앞의 쾌락만을 쫓았던 민치수. 기생 난양의 사치와 무분별한 속임수에 결국 집안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고 관가의 빚더미에 앉아 끝없이 추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씨 가문의 몰락은 탐욕과 방종의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길수 상단의 본체는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거상으로서 이곳은 단순한 상단의 건물을 넘어 위엄과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길수와 연옥은 나란히 앉아 복잡한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두막에서 시작했던 그들의 대화는 이제 상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서는 수많은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바퀴가 돌아가는 듯한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일꾼이 다급하게 본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리, 부인, 저기 낯선 이들이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사옵니다.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어찌나 안색이 딱하던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사옵니다. 길수는 늘 그랬듯 온화하게 손짓하며 허락했습니다. 누구든 찾아온 이들을 쉬이 내치지 않는 것이 그의 변치 않는 소신이었습니다. 잠시 후 초라한 몰골의 세 사람이 본체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과거 연옥을 내쳤던 전 남편 민치수,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였습니다. 비쩍 마른 얼굴과 해진 옷차림, 그리고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비굴한 태도는 과거의 오만하고 위세등등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상 나으리, 부디 저희 가문을 구제해 주십시오. 가세가 기울어 풍전등화와 같사온데 나리의 자비로운 구휼만이 저희를 살릴 수 있사옵니다. 소인들이 곤경에 처해 찾아왔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옥은 말없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길수가 그들을 돕겠다는 말을 꺼내려 할 때였습니다. 연옥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제지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구제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씨 가문은 이미 하늘이 그 죄를 물어 버린 지 오래된 듯하옵니다만. 민치수 일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옥의 차분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본 그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처량하게 쫓겨났던 과거의 연옥이 아니었습니다. 기품 있는 한복을 입고 빛나는 눈빛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거상의 부인이자 안주인이었습니다. 연옥이? 내가 어찌 여기에?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연옥? 아니, 부인이 어떻게... 설마 저 길수 상단의 안주인이 부인이란 말이오? 연옥은 냉정한 시선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한낱 이기심과 탐욕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으려 했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그대들에게 내릴 벌은 하늘이 이미 내렸을 터. 저는 그저 그 벌이 얼마나 잔혹한지 바라볼 뿐입니다. 이젠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이것이 그대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자비이자 벌이오. 연옥의 싸늘하고 단호한 말에 민치수 일가는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차마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하고 비참하게 길수 상단을 떠났습니다. 한때 그들의 발 아래 놓였던 여인이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상의 부인이 되어 자신들을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길수는 연옥의 옆에 서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옥을 향한 깊은 신뢰와 그녀의 복수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단단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길수와 연옥은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이자 덕망 높은 부부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단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조선 팔도 방방곡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길수 상단을 통해 공정한 가격에 물품을 교역할 수 있었고 어려울 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들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사치와 방종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한적한 누마루에 앉은 길수와 연옥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산속 오두막이 생각나는구려. 그때 부인은 삶을 포기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나무나 베던 천한 나무꾼이었소. 허나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일구어냈다는 사실이 때로는 꿈만 같소. 서방님, 저는 그때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죽음만을 기다리던 제게 서방님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서방님의 순박한 마음과 뚝심, 그리고 변치 않는 정성,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오늘날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방님의 덕분입니다. 아니요. 부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작은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오.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우직하다 한들 부인의 밝은 눈과 명민한 판단이 없었다면 그저 우물한 개구리에 머물렀을 것이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짝이었소. 하늘이 내려주신 소중한 인연인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이었고 그들의 노력은 결국 조선 최고의 번영을 일구어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그들의 삶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가 세상을 살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울어지고
어둠이 짙게 깔려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과 선행으로 삶을 일구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일러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